얼마 전에 우리 포천시와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재단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 업무 협약식을 맺으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포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떤 형태든지 저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포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제가 지금부터 약 48년 전에 군에 입대해서 3사단 백벌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백벌사단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을 나오면은 포천 한탄강을 건너서 나오고 또 저녁에는 이 지역에 있는 일동 막걸리를 마시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아름다운 한탄강 그리고 좋은 경강 또 물이 좋기 때문에 막걸리 그리고 인삼 저희 훈련 받을 때 아주 인삼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지역에 그것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활동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6년 여러분 1976년 그러면 몇 년 전이죠? 43년 전에 저는 한평생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하는데 3만 달러에 맞는 수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5천만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은 나라는 전 세계 7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7나라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6개 우리나라가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는 5천만 이상의 나라로 들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 대도시 중에 1위였습니다. 인천이 전 세계 대도시 중에 2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달에 청와대 앞에서 미세먼지 해결하라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방기문 총장님이 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산업체나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신규 건설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 포천에서는 지금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신규 발전소가 건설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그러면은 이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온실가스, 지구가 더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온실가스 아닙니까? CO2예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10만 평방킬로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나라에 세계 온실가스 7위니까 당연히 미세먼지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반기문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 OECD, 그러니까 선진국이죠. 선진국 38개국의 약 3,000여 개의 도시 중에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도시 10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 100개의 선정한 도시 중에 우리나라가 몇 개 정도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전 세계 3,000개의 도시 중에 가장 나쁜 미세먼지 나쁜 100개 도시 중에 우리나라가 무려 44개가 들어갔어요. 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참을성 강하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맞죠?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래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은 우리는 돈벌레가 됐어요. 제가 환경운동하면서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은 생명을 중시하면 이익을 가볍게 여긴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익을 중시하는 거예요. 돈을 중시하는 거예요. 돈을 중시하면은 생명이 가벼워져요. 생명의 원천은 뭡니까? 환경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숨 쉴 수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람 5분간 숨 못 쉬면 죽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공기 나빠졌죠. 우리가 마시는 물. 여러분, 물이 옛날보다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물 나빠졌잖아요. 녹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식품.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공기, 물, 땅, 식품, 에너지. 저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이 지구 환경 용량, 지구도 환경 용량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쓰고 많이 버리면 지구가 못 견뎌요. 그 환경 용량이 꽉 찬 게 1986년입니다. 1986년에 우리 지구 환경 용량이 찼어요. 찼는데 우리 인간이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 용량이 1.5배가 됐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만 원 수입인데 매달 150만 원씩 쓰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2030년이 되면, 앞으로 11년 후에 되면은 지구의 환경 영향이 2배를 초과합니다. 2배를 초과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환경 용량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는 지구 환경 용량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예요? 23%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석탄, 석유, 가스 100%다 수입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공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됐어요. 그럼 3만 달러가 되면은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질.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초미세먼지라는 것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초미세먼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초미세먼지로 1년에 죽지 않은 사람이 죽는 조기 사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년에 12,000명이 죽습니다. 교통사고보다도 3배 이상 죽어요. 그 12,000명이 뭘로 죽는가를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님이 최근에 조사에서 발표했는데, 조사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뭐냐면 뇌졸중이라. 초미세먼지로 가장 많이 죽는 게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34%예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가 25%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폐암이 6%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의 상당 부분이 초미세먼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환경재단에서 작년 2월 달에 미세먼지 센터를 만들었어요. 미세먼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잘 분석하고 있는 송길영 박사한테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 SNS 모든 매체에서 나온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것을 한번 분석해달라. 그래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5년 동안에 5억 건,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 방송에서 나온 5억 건의 미세먼지하고 분석을 했더니 미세먼지하고 가장 연관된 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지난 5년 사이에 우울증이 22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2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을 가고 싶다. 이민. 미세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민 가고 싶다. 11배가 늘어났어요. 그럼 미세먼지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왜 생겨요?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가 뭐 있습니까? 석탄, 석유, 가스. 그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비리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죠? 땅속에서 다 뽑아낸 거예요. 땅속에서. 그럼 석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구는 6억 년이 됐습니다. 46억 년. 이 46억 년 동안에 지구가 생성하면서 많은 나무가 자라고 많은 나무가 지각변동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탄소 통조림이 됐습니다. 그 탄소 통조림이 석탄이에요. 석탄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은 땅속에 들어가면서 나무가 산소를 뽑아내서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석탄을 그대로 놔뒀다가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그걸 가지고 석탄을 캐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그걸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이 발전이 된 거죠.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2년이면은 몇 년 됐습니까? 68년 됐죠. 68년 전에 런던에서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당시의 도시가 런던입니다. 런던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 동안에 대기오염으로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000명이 왜 죽었습니까? 그 당시 영국은 석탄을 뺐어요. 석탄으로 공장을 돌리고 석탄으로 난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석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런던은 안개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오염물질과 암기하고 돼가지고 스모그가 돼서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봄까지 8,000명 죽어서 12,000명이 죽은 사건이 1950년 런던 살인 스모그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공기정화법을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공기정화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 이게 대기오염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 1952년 런던 살인 스모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아주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깜깜한 밤에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교통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사진을 찍으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 아 이게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석탄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온실가스 CO2를 많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석탄은 1톤을 태우면 석탄 1톤이 얼마 안 됩니다. 석탄이 되게 무겁잖아요. 1톤이 요만해요. 그 1톤을 태우면은 CO2 온실가스가 3.7톤이 나와요. 3.7톤. 여러분 CO2를 가스를 1톤이 얼마냐? 8메가 되는 지름이 8메가 되는 거기에 CO2를 가득 집어넣으면 그게 1톤입니다. 그렇게 해서 CO2가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오고 그 초미세먼지가 지난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 여러분 잘 아시죠? WHO에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걸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 발표가 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석탄을 많이 쓰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석탄 제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 말씀하신 분 나오는 책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쓴 최열 선생님의 미세먼지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중국이 세계의 꿀뚝이 됐어요. 왜냐?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싸니까 전 세계 공예 공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는 공장을 전부 다 중국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공장도 중국에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 있는 공장, 일본에 있는 공장, 유럽에 있는 공장이 다 갔어요. 그래서 그게 세계의 꿀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기 때문에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국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8살 된 어린이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8살 된 어린이가 폐암으로 죽어서 시체 해부를 했더니 미세먼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앵커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앵커. 그 사람의 어린이가, 자기가 키우는 어린이가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앵커를 그만뒀습니다. 앵커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직접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털어서 막 던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 여러분 잘 아는 시진핑 주석이 이거 이대로 되면 중국 인민이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만듭니다. 생태 문명 건설. 그래서 미세먼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몇 개를 폐쇄했죠? 130개를 폐쇄했어요. 가동되는 걸 폐쇄했어요.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1,100만인데 서울보다 좀 커요. 거기는 디젤, 여러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장에서는 석탄이고 자동차에서는 디젤이거든요. 경유차를 싹 교체해가지고 18,000대의
버스를 다 전기버스로 바꿨어요. 거기에 있는 택시 전부 다 전기 자동차로 승용 택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에 미세먼지를 30%를 줄인 거예요. 30%를 물론 30%를 줄여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배가 높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당하는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가 줄었습니까? 여러분 줄었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대로예요. 중국은 30% 줄였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금년도에서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여러분 금방 줄기 힘들어요. 왜 금방 줄기 힘드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석탄 발전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1개가 있어요. 61개. 네, 61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장, 여러분 사업장 중에 제일 큰 게 미세먼지 가장 많이 있는 게 뭡니까? 제철공사, 포스코가 가장 많이 나요. 우리나라 CO2의 10% 이상이 포스코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총 CO2의 30%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30%가. 그거를 중단 안 시키고 자동차 중에 디젤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2,300만 대의 자동차 중에 큰 차는 다 디젤이에요. 그죠? 그걸 줄여줄 수 있습니까? 강제로 가동 중단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줄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1988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88 서울올림픽 있었잖아요. 88 서울올림픽 할 때 어떻게 했죠? 그 당시 서울이 세계 10대 대도시 중에 대교역 세계 1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이 한국에서 마라톤 안 하겠다, 보이콧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보이콧 하면 올림픽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게 서울에 있는 당시에 있는 서울의 자동차 홀짝을 한 거예요. 홀짝. 그래서 반이 자동차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장 전부 다 폐쇄했어요. 모욕탕도 문 닫았어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했어요. 그때는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림픽 선수들 뭐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동 중단해야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요 사진. 아유,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에 사진. 더 앞에 사진.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나온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에가 어디죠? 북경의 천안문이에요. 천안문 맞죠? 제가 2015년 12월 13일 날 천안문 앞에서 석탄 그만이라는 시를 했어요. 시 몇 분, 얼마 만에 끝났겠죠? 예? 15초 만에 끝났습니다. 저걸 탁 주니까요, 중국에 있는 공안경찰이 쫙 모이는 거예요. 천안문이 중국의 상징 아닙니까? 뭐예요? 그러더니 저걸 탁 뺏들더라고요. 뺏들더니 신분증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저거 찍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 카메라 다 해가지고 다 압수했어요. 사진 다 뺐습니다.
저게 왜 나왔느냐? 제가 찍은 걸 안 가져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뭐 확실히 이게 좀 당황하니까 접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저걸 이제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변호사가 저 사진이 나오면은 최 씨는 10년간 중국 금지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국의 장강 경영대학원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금지되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10년간. 그래서 그걸 안 썼어요. 안 쓰다가 오늘 여기가 석탄 발전 중단인데 저는 무슨 우리나라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공기가 국경이 있습니까? 하늘이 국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석탄재를 뿌린 거. 왜 산타크로스가 어디서 나오죠? 꿀뚝에서 나오잖아요. 꿀뚝에서 나와서 선물 나눠주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이게 2015년 12월 13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보온이라고 했죠. 독일의 보온. 독일의 옛날에 수도였죠. 보온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면은 지구가 더워지잖아요. 그죠? 지구가 더워지면은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물에 잠기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 네? 사람들이 이제 밧줄 타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만들어가지고 같이 와서 저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은 해수면이 높아져서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한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파리 2015년 12월 달입니다. 거기서 파리 기후변화 총회를 했어요. 기후변화 총회를 해서 그때 결정된 게 뭐냐면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선포한 날입니다. 석탄의 시대는 끝났다.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 밑에 어디죠? 자유여신상, 중국의 상하이, 에벨탑,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하늘에 국경이 없으니까 전 세계가 같이 힘을 합쳐야지 우리만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뿐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기가 나쁘지만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더 고통을 당하듯이 하늘에는 국경이 없으니까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상 요거는 이제 끝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제가 처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울산, 원산, 여천 공단에 진짜 심각했어요. 원산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해 공장이 다 들어왔어요. 그 공장 사이에 주민들이 살았어요. 주민들이 살다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정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가 다 죽고 화초도 없고 TV 안테나가 3-4달이 되면 사가서 부러지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천 같은 경우에는 여천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1,200명이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공해가 이렇게 심각한 건 꿈에도 몰랐다.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울산, 원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원산병 발표를 하고 논쟁이 붙으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8,800가구 38,000명이 지역을 떠났어요. 그때 저 조사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 구속시켜라. 구속시켜야지 이슈가 된다. 그랬더니 저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최전성 대리는 예국사입니다. 나왔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되는데, 야, 좀 더 잘 살고 난 다음에 공해 문제 해결하자. 잘 살고 난 다음에 공해 문제 해결하자. 이제 3만 달러가 됐는데 공해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어. 왜냐? 너무나 많은 공장이